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규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살펴보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사용자라면 CMD 프로그램을, 맥OS 사용자라면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러한 형태의 화면이 뜰 것인데, 여기서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실행되면서 어떤 메시지가 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로컬호스트 :8888이라는 주소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뒤에 해당 주소로 접속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GUI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아이파이썬 같은 경우는 계속 터미널이라든지 CMD에서 실행을 하면서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파이썬 노트북은 이런 GUI라는 장점 때문에 아이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생소한 느낌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의 홈 폴더의 내용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서 만들었던 flearning_da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노트북을 하나 만들 것인데, 노트북은 데이터 분석을 한 번 하는데 사용할 일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ew 버튼을 클릭한 뒤에 맨 하단에 파이썬 3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 탭이 뜨게 되면서 새로운 노트북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편집 화면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트북에 대한 제목부터 지정을 해봅시다. 화면 맨 상단에 Untitl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한 뒤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아이파이썬 노트북 테스트라고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봅시다. 그럼 이름이 바뀌었죠. 이것이 현재 편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트북의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화면 중앙에 직사각형의 입력 라인이 보이는데, 이거 하나를 셀, 영어로는 CELL이라고 부릅니다. 이 셀을 클릭하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안을 클릭하면 입력 코드가 활성화되게 되죠. 아이파이썬처럼 한 줄만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줄 입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셀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요. 그러면 입력 커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상단에 있는 이러한 버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행하기 버튼, 여기서 화살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셀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다음 위치에 셀이 하나 새로 생겨납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셀에 표시된 이 파란색 직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셀에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는데, 이 직사각형은 여러분이 현재 해당 셀을 편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커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셀을 만들고 이 셀에 코드를 입력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입력하고 실행, 입력하고 실행하고, 여러 가지 줄을 입력할 수도 있죠. 입력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각 셀이 실행된 출력 결과가 이 셀 입력란의 바로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1, 5, 6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여러 개의 셀을 미리 생성하여 내용을 입력해 놓은 뒤에 이들을 한 번에 실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셀을 실행하지 않고 새로운 셀을 만들려면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name은 killho 라고 입력하고, 이 셀을 실행하면서 그 다음 셀을 만드는 거는 이 버튼이었는데, 이걸 쓰지 않고 우리는 이걸 써봅시다.
insert cell below라고 있죠. 그러면 자 보시면 인 옆에 숫자가 있는 거는 이게 실행이 된 셀인데 인 옆에 숫자가 없잖아요. 이것은 해당 셀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셀들을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뒤에 셀 커서를 네임 부분으로 옮깁니다. 이 옮길 때는 이 해당 셀의 이 부분, 바깥쪽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란색 직사각형이 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셀이 실행이 되면서 커서가 다음 셀로 옮겨왔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실행되면서 다음 커서로 옮겨왔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실행되면서 다음 새로운 셀의 커서로 옮겨왔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7번째 셀에서 그 코드의 실행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작성한 셀을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삭제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한 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신 후에 위에 버튼 중에서 가위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Cut Selected Cell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없어졌죠? 이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 선택된 셀에 대해서 잘라내기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라낸 셀을 다른 위치에 붙이고 싶다면 이 끼워 넣고자 하는 위치 바로 위로 셀 커서를 이동시킨 후에 예를 들면 한 여기쯤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버튼 중에서 이 버튼 있죠. Paste Cells Below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셀에서 이 다음에 바로 저희가 방금 전에 잘라낸 셀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단순히 셀 이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잘라내고 붙여내지 않더라도 자, 위에 보시는 버튼 중에서 윗방향 화살표, 아래방향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이들을 누르면은 지금 현재 선택된 셀이 아래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위로 이동하거나 하게 저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는 이 셀들의 실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기존에 실행했던 셀을 다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인 옆에 표시된 숫자가 가장 큰 것이 가장 최근에 실행된 셀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이 셀 다음에 print b 플러스 c라는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다시 실행하고자 할 경우에 이렇게 셀 커서를 옮긴 뒤에 자, 상단에 보시는 실행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인 옆에 보시는 숫자가 7에서 8로 올라갔죠. 이렇게 숫자가 가장 큰 것이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실행한 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실행된 이런 결과물들이 사실은 모두 여러분의 컴퓨터 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을 모두 초기화하고 싶다면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자, 원형 화살표 버튼이 있죠. 이건 Restart the Kernel이라는 버튼인데 이것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다이얼로그에서 리스타트를 누르면 마치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까지의 작업의 결과물이 메모리상에서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 기존에 출력한 결과물까지 모두 삭제해 버리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커널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Restart and Clear Output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 옆에 숫자가 모두 사라졌고 그리고 출력 결과도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각 셀의 내용만 남아있고 실행 결과는 모두 초기화된 아주 초기의 상태로 되돌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모든 작업을 이런 식으로 초기화한 뒤에 이들을 지정된 순서에 따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시 실행하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메뉴, 셀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Run All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력된 셀들이 모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7번째 셀의 코드까지 실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출력값도 다시금 계산되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노트북을 다양한 포맷의 파일로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데요.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다운로드 as
라는 메뉴를 확인하면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을 비롯하여 HTML, PDF 등의 다양한 포맷의 파일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작성한 노트북을 HTML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자, 클릭을 해보시면 적절히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의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셀에 코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코드 실행 결과가 들어가 있죠.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사용할 매트플롯립 같은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셀별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시각화 결과물, 플롯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표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이 상단에 있는 메뉴들을 직접 살펴보시면서 실제로 실행도 해보시면서 연구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단의 버튼 메뉴 중에서 이 키보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제가 설명했던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단축키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아이파이썬 노트북 사용이 굉장히 숙달되었을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단축키를 잘 숙지하셔서 이걸 사용하시면 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작성한 노트북의 상태를 저장하고자 한다면 상단의 버튼 메뉴 중에서 디스켓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자, 체크포인트라는 것이 생성되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노트북의 작업이 끝나서 이 노트북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상단의 파일 메뉴에 가장 하단에 보시면 Close and Halt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재 편집하는 노트북 탭이 닫히면서 자, 아까 보셨던 처음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서 작성했던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 테스트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확장자가 .ipynb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장자는 뭐냐면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다루는 파일에 부여되는 고유한 확장자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아이파이썬 노트북 자체를 완전히 종료하고자 하신다면 웹 브라우저를 종료하시는데 사실 이것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터미널에 뭔가가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터미널로 돌아가셔서 컨트롤 C 버튼을 클릭하신 뒤 Y를 누르시면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완전히 종료되게 됩니다.